오늘은 오빠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엄마는 나가는 것을 많이 귀찮아 하셨지만 몸보신해야 한다고 모시고 나갔다. 오빠가 차를 바꿨다. 바뀐 고급차에 엄마를 태워드리고 싶었던 거다. 얼마 전 엄마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고 오빠한테 말했었다. 이제는 2달에 한 번 조혈제도 맞아야 하고 조만간 신장 투석 얘기가 나올 것 같다고 했었다. 다리 힘도 더 없어져 걷는 것도 더 힘들어한다고 했었다. 그 말을 듣고 오빠는 많이 생각한 것 같았다. 검소한 오빠는 고급차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를 몇 번 했었다. 그런데 오빠의 생각이 바뀐 것은 엄마 때문인 것 같다.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 태우고 드라이브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오빠와 나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지만 이심전심으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린다. 내가 돌려서 말해도 찰떡같이 나의 의도를 알아듣는다. 나 역시 오빠가 하는 행동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귀신같이 알고 있다. 무섭네. 정말 무섭다. 무서워. 아이고 무섭네. 무서워. (11년) 전 오빠의 사업은 바닥까지 추락했었다. 건축업을 하던 오빠는 현대 계열사 공사를 하면서 수억의 부도를 맞았다. 매달 지불해야 하는 이자만 수백만 원.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은 상황이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다. 그 당시 내가 하던 인터넷 쇼핑몰 홍보를 위해 6개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 블로그에 오빠 사업과 관련해서 글을 1개, 2개 올렸는데 견적 문의가 오기 시작했다. 나는 열심히 홍보글을 썼고 오빠는 하루 종일 서울과 경기도, 충청도를 오가며 견적 내기 바빴다. 나는 적금을 해지하고 그 돈으로 창고를 얻었다. 주식을 처분하고 트럭을 샀고 필요한 자재를 매입했다. 처음 몇 달간은 자동차 할부금과 창고 임대료와 직원 월급까지 내가 해결했다. 그렇게 몇 달 지나니 시공했던 곳에서 대금이 결제되기 시작했고 서서히 매출이 오르면서 지출을 감당하고도 남는 상황이 되기 시작했다. (1년이) 지나자 처음 얻은 창고가 좁아 넓은 곳으로 옮겼다. 넓다고 생각했던 곳이 2년이 되니 또 좁아서 더 넓은 곳으로 옮겼다. 그곳에서 4년이 지나니 임대인이 새로운 사업을 할 거라며 창고와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했다. 고민 끝에 땅을 사기로 결정했다. 대출도 받고
있는 자금 끌어모아 450평의 부지를 사고 3층 건물을 올렸다. 초창기 블로그에 글을 쓰던 시기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기 시작했던 시기였다. 게다가 오빠가 하는 업종은 인터넷 홍보를 거의 안 하는 업종이었다. 그 전에 하던 사업이 망하기는 했지만 그 시점이 새로 시작한 사업에는 더없이 좋은 타이밍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무에서 유를 이룬 과정은 너무나 드라마틱하다. 그래서 나는 인생사 세옹지마 전화위복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그 당시 친구가 나를 말렸었다. 오빠 사업에 돈 밀어놓고 나중에 못 받는 상황이 생기면 어쩌냐는 걱정이었다. 그러나 난 그때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일단 오빠가 다시 재기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만약 지금 또다시 오빠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난 똑같이 할 생각이다.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난 그때 노력했던 대가를 지금 톡톡히 받고 있다. 친정 쪽에 삼남이녀. 언니와 오빠가 있고 밑에 남동생이 둘 있다. 많은 형제들 중에 오빠와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것은 그런 어려운 과정을 함께 했기 때문이다. 내가 엄마를 모시고 있는 이유는 엄마는 나와 함께 사는 것이 가장 마음이 편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남편과 아들이 외국에 있고 딸은 세대 분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따로 생활해야 했다. 그때 상황 역시 내가 엄마를 모시기가 가장 좋았다. 오빠는 오랫동안 싱글이었고 얼마 전에 재혼했다. 장남이 엄마를 모셔야 한다는 사회 통념이 있지만 내가 오빠의 짐을 덜어주고 싶다는 생각도 한몫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엄마를 모시게 되었다. 오빠는 엄마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진다는 얘기에 엄마 살아계시는 동안 좋은 차에 태워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자고 작정을 한 것 같았다. 장어구이를 먹었는데 다음 주에는 한우를 사드린다고 한다. 엄마도 나도 손사래를 쳤다. 알뜰한 엄마는 비싼 음식 드시는 것을 싫어한다. 나 역시 한 끼 식사를 위해 터무니없는 금액을 지출하는 것은 질색이다. 한 번은 오빠가 정심 특선인데도 1인당 83,000원이나 하는 대게 정식을 사드린다고 예약까지 했었다.
4명 점심 한 끼 식사에 33만 원이라는 소리에 엄마가 안 간다고 하셨고 나 역시 싫다고 했다. 그래서 결국 돼지갈비를 먹은 적도 있다. 엄마의 영원한 사랑은 오빠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 다음 날 오빠와 식사 약속이라도 있으면 엄마는 그걸 기억하고 계신다. 오빠와 식사한 다음 날 엄마한테 여쭤봤다. 엄마, 우리 어제 어디 갔었지? 했더니 오빠랑 새 차 타고 밥 먹으러 갔었다고 하신다. 나와 정심에 외식을 해도 돌아서면 뭘 드셨는지 잊어버린다. 그런데 어제의 일을 기억하고 계셨다. 오빠와 관련된 일은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절로 기억이 되는지 모르겠다. 다만 엄마의 마음 안에는 온통 오빠가 자리하고 있다는 뜻이리라. 내가 엄마의 영원한 사랑은 오빠라고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나를 썰고 보면 개발을 뭐? 어쩌자고? 떡을 개발아 떡다리 야 나가잖아. 응, 눌러. 아이고. 아이고. 맞아. 잘했어, 잘했어. 엄마. 엄마는 오빠만 좋아하지. 아니야. 아니야, 엄마는 오빠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냥 왜 내가 우리고 남이고 저 그래 저 가지 뭐 내가 네 하고 있는데 네가 나를 안 돌봐주면 내가 못 살잖아. 그러니까 니는 특별히 좋아요. 아니야, 엄마는 오빠만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야 네 특별히 아니. 좋아하는 게야. 오빠를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오빠는 뭐 나를 그냥 있다는 거 이제 오빠가 아들이 있다는 게지 뭐 나한테 뭐 그렇게 혜택이 없잖아. 근데 니는 내가 없으면 네가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아이, 근데 엄마 속마음은 보면은 오빠만 좋아해. 오빠를 훨씬 더 좋아해. 그치? 아빠가 좋아하지 좋아하지만은 니는 그렇다고 니는 오빠보다 더 나쁘다 이런 식이 아니야. 그냥 엄마, 어. 그러면 오빠하고 나하고 물에 빠졌어.
맞아. 엄마가 어. 오빠나 나를 한 사람만 건져내야 돼. 응. 한 사람만 건질 수 있어 엄마가. 그러면은 누구 건져낼 거야? 어? 아 그러면 그거 복잡하네야 또잘 건져야 되는데 한 사람만 건질 수 있어. 그거 둘 다 건져야 되는데 한 사람 건져가지고 안돼 아니 근데, 근데 그렇다 그러면 오빠 건질 거야 나 건질 거야? 니 건지지 내가 밥알에도 먹자면 니 건지 나 건질 거야? 응. 오빠 안 건지고? 오빠는 지 나오려고 그러지. 닐 건지 나야 내가 밥을 얻어 먹지. 안 그래? 아유 참. 닐 건지 나야 밥을 얻어 먹지. 그러면 네가 우리 때 늙어 버렸다. 없다 하면 밥을 나는 뭐 해줄 사람이 없어. 누구